알쏭달쏭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볼게요. 웃긴 공시가. 올해 발표한 공시가 중에 땅값과 주택 가격을 합하는 것보다 땅값이 더 높은 역전 현상이 좀 나왔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산정 결과가 나왔을까요? 우리가 보면은요, 그게 이제 뭐가 있냐면, 특히 올해라든가 올해 그 집값이나 땅값이 많이 상승하면서 네. 공시가가 많이 높아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집 같은 경우는 사회자님 오래되잖아요. 네. 그러면 집값을 별로 안 쳐줘요. 오래되면? 감가상각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집값이나 건물값은 그 가치가 굉장히 미미해요. 그러면 집값은 별로 플러스 해봐야 그게 가치가 많지 않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아파트를 샀을 때 사회자님, 네. 아파트를 사면 아파트를 산 거예요? 땅을 산 것 같아요? 둘 다인가요? 그래서 둘 다 같지만 네. 아파트를 살 때는 아파트는 콘크리트잖아요. 네. 그런데 재건축할 때 콘크리트는 헐어요? 안 헐어요? 헐죠. 재건축하면. 재개발하면 집 헐어요? 안 헐어요? 재개발하면 헐죠. 그렇죠? 네. 재건축도 집 헐어요? 안 헐어요? 그러면 집의 가치는 없는 거예요. 헐었을 때 뭐만 남죠? 땅만 남잖아요. 결국은 뭐냐? 땅을 산 거예요. 아파트를 산 게 아니라 땅을 산 거예요. 네네. 아파트 값이 올랐다? 그럼 아파트 값이 오른 게 아니라 땅값이 오른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 값이 오른 게 아니라 땅값이 오른 건데 사람들은 아파트 값이 오른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값 플러스 건축비를 했는데 네. 올해 오른 공시지가보다 저렴한 것은 어쩔 수 없이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건 잘못된 게 아니라 네. 당연한 것일 수 있고 단지 산정하는데 네. 올해 공시지가를 반영하지 않고 작년의 공시지가를 반영했기 때문에 집값 플러스 땅값 해도 올해 공시지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기 그런 차이가 거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반영이 안 된 것이지 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럼 제일 최근에 게 더 많다는 거네요. 그러죠. 그래서 어차피 네. 올해 최근에 오른 일 있죠. 네. 그 공시가 오른 거 있죠. 예. 그거 내년에 말 안 해도 다 반영돼요. 걱정도 오지 마. 그래서 네. 먼저 예. 오른 것과 과거의 것을 합쳐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다 내년에는 다 정리됩니다. 그렇군요. 순간 뭐 헷갈리실 법도 한데. 헷갈린 거 같으지? 네. 그러니까 절대 우리 세무행정은 대단합니다. 네. 워낙 최고 엘리트분들이 거기 근무하시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순서의 차이로 헷갈릴 수 순서 있을 차이가 있는 뿐 겁니다.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단지 올해 네. 많이 올랐다. 공시가가 왜? 집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많이 오른 것뿐이다. 단지 적용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되다 보니까 그런 거다. 이렇게 이제. 알겠습니다. 예. 근데 감사 결과 전국 사유직 44만여 필지는 공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네. 되게 이제 서울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요, 안 그래요? 올랐죠. 그러니까 공시지가는 많이 올렸어. 네. 근데 저 고향은 전북 익산군 성당면이에요. 거기는 10년 전이나 옛날에 태초나 지금이나 비슷한가요? 예, 태초에 아담과 이브 할아버지 때 샀어도 지금 10만 원 가요. 그럼 그때나 지금이나 뭐 올려봐야 올릴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회자님 볼 때 네. 오를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서울보다는 없겠네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놔둔 것이지 네. 굳이 뭐 오르지 않았는데 거기까지 조정할 이유는 없잖아요. 네. 오른 데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감정을 해서 공시가가 높아진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필지는 그냥 고만고만하니까 놔둔 거다.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세에 미치는 영향은 따로 없는 건가요? 그러죠. 그렇게 예를 되면? 들어서 땅값이 안 올랐는데 네. 과세를 막 많이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래서 거기는 그냥 놔둬버린 것이고 네. 그리고 우리 고향은 놔둔 거예요. 네. 그리고 서울은 집값이 그냥 5억짜리가 계속 10억 갔어요. 오르니까. 네. 그러면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올랐죠. 올랐으니까 공시가를 올려야 안 올려요? 올리죠. 올리고 세금 더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죠.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공정하게 책정돼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그게 생각이었습니다. 공정한 거예요, 그게 공정. 안 올랐는데 올리면 안 네네네.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동네는 네. 태초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네네. 상황에 맞게 예, 맞춤형으로. 매매가가 특히 옆에 산이 있죠. 임야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500원 가요.
그럼 500원이면 평당 500원이잖아요. 예. 태초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껌도 사 먹기 쉽지 않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 만나볼게요. 2천 이하도 소득세 신고. 자, 올해부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좀 본격화가 됐습니다. 예.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자도 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예. 내가 해당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소득세를 신고하는 분들은 정확히 또 어떤 분들이고 언제까지 좀 신고를 마쳐야 될까요? 아, 그래서 네. 2천 이하도 이제 소득세를 신고해라. 그러면 언제 하는 게 좋냐? 그러면 오늘 지금 방송을 봤잖아요. 네. 그럼 언제 하는 게 좋겠어요, 사회자님? 방송 끝나고 빨리. 그럼 방송 끝나고 가서 하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네. 왜? 늦게 하면 또 이렇게 늦게 할수록 안 좋네요. 늦게 할수록 또 벌과금이 가산금이 아. 부과될 수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럼 언제까지 기한이 있나요? 이제 기한이 있든 없든 네.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늦어지면 어쨌든 가산금이 물 수도 있으니까 유비무환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끝나면 오늘 하든가 네. 아니면 오늘 당장 시간이 안 되면 내일 오전에 가서 크게 일이 없는 한 네. 세무 관계자를 만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회자님, 네.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 약사에게, 세무는 세무사에. 세무사님에게. 그래가지고 저는 부동산 전문가이면서 알고는 있지만 네. 만사부려 튼튼이라 세무사님 찾아가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왜 그러냐면 이런 게 있어요. 세법이 현 정부 들어서 몇 번 바뀌었어요. 많이 무수히 20번 바뀌었죠. 바뀌었어요. 네. 20번. 그러니까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20번을 공부했지만 놓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놓칠 있죠. 수가 있어요. 네. 괜히 놓친 것을 전번 걸 공부해놓고 이번에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세무사님을 만나 뵙고 그 상담료가 조금밖에 안 주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상담료 조금 주시고 정확하게 상담해서 가산금을 무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그걸 조금 주면 절대 절세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을 잘 알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세무사님하고 상담을 빨리 내일 가서 해서 네. 세무서에 신고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정답이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본인이 신고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고 이 신고 여건이 있다고 하니까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저희 방송을 기준으로 빨리 신고를 하시면 더더욱 좋겠지만 기한이 6월 1일까지라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다른 질문도 하나 드려볼게요.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 신고의 경우는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 선택해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지.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차이점은 네. 이제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소득이 많은 사람이 네. 2천만 원을 가산하잖아요. 네. 그러면 더 중과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2천만 원밖에 소득이 없는 사람은 네. 다른 것을 종합해서 다 합쳤더니 2천만 원밖에 안 돼. 그리고 뭐 그렇게 돼도 합쳤더니 4천만 원도 안 돼. 네. 그런 경우에는 합쳐서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분리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종합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가산세가 붙을 수도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세무는 세무사님에게 네. 정확하게 물어보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죽을 때까지 난 참 행복한 사람. 왜 이렇게 행복하지?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소득에 따라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혹시나 잘못 신고를 하신 경우에는요. 신고 뒤 5년까지 과세 방법도 바꿀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슈 체크해 볼게요. 주담대 15조 원 급증. 자, 각 가정에서 대출이나 카드 사용으로 진 빚이 올해 1분기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15조 원 이상 급증을 했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계속 어렵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네.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서 주담보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네. 15조 원이잖아요. 네. 15조 원이면 굉장히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엄청 크죠. 이번에 많이 했잖아요. 네. 항상 그래요. 항상. 왜 항상 그러느냐? 70년대는요. 다 합쳐봐야 15조 원이야. 그런데 지금은요.
이번에 사회자님 아까 공시가가 많이 올랐다고 그러잖아요. 네.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몇 조 원이 올랐을까요? 아, 통틀어서요? 예, 예. 그 하나하나 계산 제가 안 해봤네요. 제가 통틀으면 수백조 원이 오는 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가 작년과 재작년보다 네.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 올랐죠.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사실 대출은 비율로 보면 더 적게 했어요. 아, 조금밖에 네, 안 한 네, 거예요. 네, 네. 근데 올해 거에 비해서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조금해도 옛날에 3억짜리가 대출해서 50%를 대출해봐야 1억 5천이잖아요. 3억짜리가. 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3억짜리가 15억으로 올라버렸어요. 그러면 15억에서 조금 대출한다고 한 것이 5억 대출했어. 예를 들어 네. 절반 7억 5천이 아니라 5억 대출했어도 옛날에 3억 통째로 한 것보다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냐? 더 조금해도 금액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거죠. 상승률이 크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죠. 네, 그거에 비하면은 담보 대출이 많이 오른 건 아니다. 그러죠. 담보는 15조 원을 더했지만 네. 아파트 값이 오른 것은 수백조 원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담보대출은 좀 작게 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매년 이야기하는 게 80년대, 81년대는 네. 올해는 더 많이 대출했어. 내년에 더 많이 대출했어. 후년에 더 많이 대출했어. 매년 더 대출이 많이 돼요, 안 돼요? 많이 되죠. 많이 대출하는 네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많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실질적인 거래는 어떤가요? 거래도 네. 조금 거래 비율도 조금 이게 코로나 때문에 네. 조금 줄은 듯해요. 줄은 듯하지만 그래도 비용은 많이 늘어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오르기 전에는 금액이 뭐 예를 들어 7억짜리가 2, 3억 됐으니까 그러면 많이 올랐잖아요.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단 말이에요. 서울이라는 데가. 그래서 거래는 작게 하지만 거래 금액은 큰 거죠. 네. 그러면서 거래할 때 대출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이 대출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좀 행복한 방향이 아닌가 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슈 마무리 저희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다 혹시 더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부분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은요. 전화 또는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02-3153-2594번,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세미나 설명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부산까지 갑니다. 그래서 부산에 가면 처음으로 요즘 뭐 그 세미나를 못하고 개인 상담을 하는데 너무 좋아해요. 내 있는 재산 전부 다 보따리 풀 수 있잖아요. 서울 거,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 토지 다 보따리 풀어서 행복하게 해드릴 테니까 가장 행복한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세미나 안내 한번 드리겠습니다.